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 가지 통합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호남 기반의 통합, 제3지대라고도 하고요. 이쪽 출범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이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대표입니다. 예. 네. 어제 손학규 대표가 3당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손 대표께서 이제 큰 결단을 내려주셨고요. 또 이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께서도 네. 통합은 이제 당연히 가야 할 길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적어도 3당 통합은 이제 통합 선언만 남아있다. 통합의 물꼬는 터졌다. 조만간 통합 선언도 이루어지고 3당 통합 추진 기구도 만들어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이라면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요? 글쎄, 오늘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예.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오늘 통합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네. 위원장을 임명하겠다 하고 있고요. 예. 민주평화당도 조만간 그런 절차를 밟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예. 대한신당은 이미 통추위를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3당이 각 통합 추진 위원들이 모여서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네. 15일이 국고 보조금 지급되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통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국고 보조금이 지금 3당이 각각 지급받고 있고요. 네. 합해진다고 해서 큰 변화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들은 다만, 15일이 총선 2개월 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총선 2달 전에는 통합선언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지금 15일까지 법적인 통합까지 가기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겪어야 할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국고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손학규 대표는요. 네. 이 3당 통합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이 이어지면서 좀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 길을 찾은 게 이 3당 통합 아니냐, 요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1월 12일 날 대한신당이 창당되면서, 네. 창당될 수락 연설에서 3당 통합 제안하고 정동영 대표, 손학규 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 뵀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분 다 통합에 공감을 이미 하고 계셨고, 네. 손학규 대표님은 평소에도 3당 통합은 상수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해나갈 것이냐. 특히 손 대표께서는 이제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셨고,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탈당 이후 선택이 이루어진 게라기보다도 네. 그 이전부터 3당 통합은 생각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지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리고 탈당을 예정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지대 중도개혁 진영 통합은 일단 3당 통합이 그 출발 신호탄을 올리려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전국에 여러 중도개혁 진영들이 참여가 있을 거로, 또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출마자들도 참여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이 완성되면은.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탈당하신 분만 아니라 무소속으로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죠. 계세요. 예. 그분들도 통합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진다면 같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총선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소속에 계신 분들도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다. 또 지역적으로도 또 호남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소속에 계신 분들이나 최근에 탈당하신 분들 중에
이 3당 통합이 되면은 같이 합류하겠다라고 좀 밝힌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지금 무소속에 계신 분들은 예전부터 그런 입장을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요. 네. 예전부터 3당 통합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 그때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예, 뭐 예컨대 뭐 김관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3당 통합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분들이 관심일 겁니다. 그 지역구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제 김관영 의원은 예. 정말 삼선의 전북 지역의 정치 지도자이신데요. 네. 저는 뭐 대화는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당 중도개혁 통합 진영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3당이 통합이 되면은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은 굉장히 지난 총선에서 파괴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의 파괴력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호남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꽤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과거에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시절에 보여줬던 아주 열정적인 정치적 소망을 담는 지지 형태는 아닙니다. 아, 지금은요? 예. 지금 상황은요. 예.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대책 없는 저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네. 반발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지지율이라고 보고요. 네. 많은 유동성이 있고 삼지대가 출범하면은 네. 1대1 구도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이쪽이 통합이 된 부분과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 신당도 지금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 그 신당이 호남에 어떤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 그래요? 그 안철수 세력 신당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호남인들의 민심은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요. 3년 전에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3당 정립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분열과 또 탈호남 우클릭 여기에 대해서 광주나 호남의 여론들은 아주 냉소적이고요. 네. 거의 글쎄요, 저희 안철수 신당을 통해서 후보로 나올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이쪽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관심은 뚝 떨어져 있고 큰 변수가 호남 정치 구도에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3당이 통합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철수를 뺀 도로 국민의당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같이 모이는 가치가 뭐냐?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그 국민들의 선택, 예. 국회를 3당 정립체제로 만들어줘서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당이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치적으로나 국정운영에서. 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분열을 거듭한 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사죄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진척시키고 국회를 특히 지난 4+1 개혁에서 보듯이 개혁 진영의 한 축으로서 중도 개혁 진영의 통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저는 2년 후에 있을 예. 사기 개혁 정권의 출범, 재창출에 의해서도 이번에 중도 개혁 진영의 통합은 반드시 성공하고 또 총선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의원님께서 정치는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모든 기득권들을 네. 내려놓고
우리 지금 3당 내에도 그 여러 가지 지도책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새로운 사람, 친진 세력, 또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네.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뭐 지분 따지고 하면서 그 통합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정치적 감동을 줄 때 네. 주민들도 다시 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양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4+S를 하면서 공조하고 이랬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에서는 경고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좀 호되게 좀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개혁 세력의 한 축으로서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은 선거에서는 경쟁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 확장성 없는 저는 그 패권 의식과 어떤 그런 개파성이 강한 정치 행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또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과반 넘는 정당 출연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중도개혁 진영이 지금 통합된 정당에 중도개혁 정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이따 그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 연결할 건데요. 지금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께서는? 참 답답합니다. 꼼수도 있고 편법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미래한국당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현실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여권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다만 저희 중도개혁 정당 이런 부분으로 좀 유권자들이 표를 좀 몰아준다면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아까 현실은 그렇다는 말은 어느 정도 그래도 표를 확보하고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미래한국당이요. 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친박연대니 무슨 4년 전에 국민의당이 그 지지자들이 지역선거에는 지역구 선거에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찍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심리들을 이렇게 좀 중도개혁 세력에 좀 몰아주는 그렇게 선거 국면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였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